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러 대신에 금을 사는 중앙은행들에 대한 내용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매크로 분석이라든지 뭐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를 좀 살펴보는 영상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미국 국채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금 가격이죠. 뭐 금 시세 차트고요. 일단은 금 매수의 규모가 상당히 급증했다라는 것이 하나 있죠. 지난 1년 사이 각국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일부 중앙은행들이 4배 이상 금 매수를 늘렸다.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었고요. 뭐 이 수치가 금본위제가 시행되던 1967년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55년 만에 최대치로 금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뭐 다만 사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실제 얼마나 매입했는지, 얼마나 보유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이게 지금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일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수요가 금 가격이 싸서 매입을 한 건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것인지 또는 달러 신뢰성의 훼손 여부인지를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죠. 뭐 정확한 것은 지금 알 수 없겠지만 몇 가지 뭐 데이터를 통해서 뭐 생각은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요. 금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죠. 몇 년 전부터. 따라서 국제 금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정고점을 뚫진 않았지만 정고점을 뭐 뚫기 직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높은 기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뭐 일부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늘리면서 금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것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금을 산다는 것은 딱히 뭐 현명한 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은데 이자도 받지 못하는 금을 보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중앙은행들을 특징이 하나 있죠. 그 특징을 조합을 해보면 미국의 경제권역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나라들이 대부분의 금을 매입을 했고요. 뭐 이 말은 결국에는 사실 음모론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주장되던 하나의 논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튀어오를 때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금 가격의 상승은 달러 가치의 훼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 가격의 상승을 미국 연준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반면에는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2008년 이렇게 금 가격이 튀어 올랐지만 정작 이때부터 튀어 오른 거는 중국이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튀어 올랐는데 2010년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죠. 당시에는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매입하던 중국이 기세가 아주 등등했는데요. 이렇게 돌연 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시면 거의 뭐 1900까지 갔다가 1100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 2배 정도, 2배가 아니죠. 절반, 반토막이 난 겁니다. 미국 2008년이면 사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금 매입량을 늘려가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금 가격이 왜 갑자기 반토막이 났을까요? 당시에 팽배했던 시장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미국이 보유하던 금을 매도했다. 뭐 이런 소문이 조금 있었죠.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보유한 금을 매도하면서 대량 물량을 출하하면서 어느 정도 시세가 하락세로 압력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 미국이 얼마나 금을 보유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이를 체크할 만한 어떤 나라도 지금 사실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불투명한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금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 금시장을 대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미국 달러 가치의 훼손을 주장하면서 등장한 게 또 하나 있죠. 비트코인이 또 있습니다.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 달러 그리고 금 이렇게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미국 국채를 투자할 때 적립을 잘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성장시킨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주장도 하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키운 게 미국이라는 뜻이죠.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성장을 한 것은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을 하면서부터가 이제 두드러지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를 용인한 게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장은 결국에는 금을 미국 달러의 불신이 금액에 쏠리는 것을 분산시키려는 위험 요인을 분산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럴싸해 보이시나요? 사실 이게 검증되기 힘든 음모론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고요. 다양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몇 가지입니다. 사실 미국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건데요. 금 가격과의 비교, 비트코인과의 비교, 이런 거 상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뛰어난 경제학자들도 이 금값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편협된 생각으로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금의 가치,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부여하기 나름이죠. 저는 지금 금의 가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금에 달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런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 토큰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시장 참여자들이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면 그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금 매입량을 늘리면서 이를 통해 자국 통화의 가치 있게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쓰겠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 시장은 26조에서 28조 규모죠. 금은 현재 12조 달러 규모입니다. 비트코인은 0.5조 달러도 안 되죠.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중국, 러시아 등 미국 경제권역의 영향력이 적은 반미 국가들이 많습니다. 일본, 한국 등 외환보유액을 자세히 보시면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에 그치죠.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요. 사실 미국 영향권의 국가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심지어 외환보유액 대부분이 미국채로 구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금 금의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대국 2위 중국이 금에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그럼 실제 그렇게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저는 금 투자를 통해서 꽤 의미 있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짭짤했죠? 근데 그게 생각만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기간을 대입해보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남는 투자였다고 말하기는 선뜻 어렵습니다. 물론 꽤 의미 있는 실적을 올렸고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자부하지만 그게 과연 나에게 그렇게 파급적인 투자 대비 효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냐 마냐 이런 무렵에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금 가격이 당분간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요 요인 중에 또 하나죠. 자, 이 얘기는 저는 금은 저에게 있어서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그저 다양한 투자 대안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죠. 금을 단순히 반짝이는 귀금속에 불과하다라고 상당히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니까 중국이 금을 보는 가치 정도는 금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금이 단순 귀금속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할 생각은 없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있어서 금은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 중에 하나지 그 이상의 뭔가의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 가격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투자 대안 중 하나로 금을 보는 게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금 가격은 여러 투자 대안 중에 하나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과 반대척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좀 늘리면서 현재 수준의 가격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뭐 미국이 뭐 금을 뭐 이렇게 매도해서 또 다시 이렇게 이때처럼 떨어지는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금 매입을 통해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됐다면 여기서 더 상방 압력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매입을 해야 돼? 금 가격이 오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5%에 가깝고 시장금리가 4%인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지금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죠? 상당히 여유롭지 않습니다. 러시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미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돈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크로 분석,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할 때 너무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 일부 주장에 몰입하게 되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수요와 목적과 여러분들은 다른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현 금융 질서 속에서는 미국의 달러, 국채 투자로 인한 이자 소득 또는 미국 경제권역으로서 얻는 혜택, 뭐 미국의 군사력 등을 종합해 본다면 미국 편에 서는 걸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왜 파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중국이 지금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고유지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미국 국채 투자하실 때 지금 주의해야 될 점 너무 금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뭔가 음모론스러운 이야기에 너무 과몰입하지 마라. 스마트한 머니, 자본의 속성을 생각하시고 전체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서 일부 특정된 자극적인 자료에 너무 몰입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러 대신 금을 사는 중앙은행들 있긴 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 반미 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극적인 기사들을 뽑는 보도들이 많죠. 금 가격이 폭등,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인플레이션의 조작 등등 그런 식의 편향된 정보를 이렇게 좀 취하다 보면 투자 기회를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기회비용으로 위험 요인이 되고요. 균형 잡힌 투자 시견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